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월 24일 1시 반이 넘어가느냐.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는데요. 짤막짤막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말이죠.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임시회의 본회의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임시도의회의 임시회의입니다. 이 본회의에서요. 지금 김혜경씨 법인카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가능한 조속히 그리고 빨리 또 공정하게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날짜 명시는 어렵지만은요, 오래 걸리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찰이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이유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행정 내부적으로도 점검할 부분이 있어서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행정 내부적으로 점검할 부분이 있다. 이 얘기는 이거는 내부적인 어떤 불법 요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자체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도 적발하고 도 자체가 징계할 부분이 있으면 징계하고 수사 의뢰할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수사 의뢰하겠다. 이러한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요, 이 감사관이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객관성 있게 공정하게 과연 감사를 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의혹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번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으면 이 오병권 지사 대행이 제대로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으로 지금 넘어갔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감사를 이재명 감사관이 임명인 감사관이 있다고 해서 적절하게 정무적 판단으로 감사를 대충 하면 그것도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또 이 고발당할 우려가 있고 또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을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병권 지사는 몸보신 차원에서 철저한 수사를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임시회의 본회의에 출석해서 이 국민의힘 도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원칙적인 것 같지만은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는 입장을 내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요, 지난달 초부터 감사에 들어가가지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자료 직원 진술 쭉 받고 있는데, 문제는요, 결정직 5급 배씨가 지금 이제 사인이 됐어요. 이제 그만두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형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불러서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한계로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홍남기, 그동안에도 정부 내에서도 이 정부 말을 잘 듣지 않아가지고 어떨 때 보면 좀 깡이 있어 보이고 어떨 때 보면 깡이 있다는 신용만 하고 결국은 전부 고개 숙여서 민주당에 끌려가는 이 홍남기, 말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지사 출마설도 있었는데 결국은 사표를 내지 않고 임기 말까지 쭉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 지금 보유세, 말하자면 이제 종부세하고 1주택자의 경우에 종부세하고 이제 재산세, 이 보유세 부담을 작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는데, 문제는 뭐냐, 민주당에서도요,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재작년 2020년 수준으로 좀 낮추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도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좀 낮춰주자. 다만 이거는요,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고 60세 이상 1주택자에 대한 이 세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올해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그래서 이게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요, 어제 관련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가지고 한시적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내놓는 방침하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내놓은 이 방침하고도 조금 미흡해요. 그래서 지금 정부 일각에서는 이거 홍남기가 결국은 정권 교체기에 국회하고 새 정부로 공을 떠 넘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비판 입장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대부분 이렇게 하려면은 국회에서 반드시 법률을 개정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확정안에 대해서는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한시적으로 1년 전 공시 가격을 적용하거나 세부담 상한선을 낮추는 것은 종부세법과 지방세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인데 조세 특례 제한법을 고쳐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유세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예외적 조치를 하는 것으로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을 선택하는 게
정부 방침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요, 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작년 수준이 아니고 재작년 수준으로 또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다시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또 60세 이상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소득은 없는데 보유세로 부담을 느끼는 고령층의 종부세 납부 시점을 주택 양도, 증여, 상속 시점까지 유예해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은요, 고령자 등 연령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보유기간이 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서 종부세 납부 유예 혜택을 줘야 한다, 이런 공약을 참고로 낸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강원랜드의 정세균 총리 처남이 최근에 비상임 이사로 지금 취업이 됐어요. 사실상 이걸 JTBC가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강원랜드가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이 처남이 누구냐면요, 최신용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인데, 이 최신용 교수를 갖다가 비상임 이사로 선임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상 선임이 이제 확실해졌고, 야, 이거 참 치사한 것 같아요. 자기, 그러니까 이 매형이잖아요. 그런데 총리까지 했는데 이거 수입이 얼마냐면요, 3천만 원이에요. 임기가 2년. 돈 6천만 원 받아먹겠다고 이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상심시키는, 실망시키는 비상임 이사. 야, 이거 참 치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세균 총리 이거 즉각 취소하십시오, 한마디로 얘기해서. 강원랜드를 핑계를 뭐라고 대냐면 정세균 총리의 처남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이거 말이나 됩니까? 기업 규제 분야 전문성만을 고려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작년 6월에 이미 정세균 총리 공보실장을 지낸 김영수 씨가 상임 이사로 선임된 바 있어요. 더군다나 이삼걸 대표를 비롯해서 현직에 있는 강원랜드 상임이사 4명이 모두 민주당 출신 인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런 것도요, 6월 지방선거에서 심판해야 할 요소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해수부 공무원 피살돼 가지고 그 형과 그 해수부 공무원 피살된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많은 정치적, 법률적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편지까지 써가지고 관련 뭐라 그럴까요, 억울한 점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약속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지키는 게 하나도 없어. 더군다나 법원에서는요, 이 관련 정보를 전부 공개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항소하고 있어요. 자, 이거에 관해서요, 이 피살 공무원형 이래진 씨가 바로 어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를 핑계로 해서 청와대 이전을 반대하는 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그냥 완전히 흥분해서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래진 씨 얘기가 국군 통수권자로서 액션을 취하라, 이렇게 요구했는데도 3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정권 말에 갑자기 안보 타령을 하는 거, 이게 국군 통수권자 운운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정신이 있는 거냐, 차기 정부에 딴지를 거는 거 아니냐, 혈압이 오른다. 혈압이 오른다. 수십 번 진상규명을 요청했는데, 그리고 답을 달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문 대통령이 사탕 발림 얘기만 했을 뿐이고 그 모든 요청을 묵살했다. 자, 그래서요, 그리고 조카 아들에게 대해서는 공명정대하게 수사하고 엄중한 대응을 하겠다라는 편지를 보내놓고 1년 넘게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러한 입장을 밝히면서요, 문 대통령에 대해서 직무유기와 살인방조 혐의로 형사 고소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면 청와대 대응 실상을 확인해서 알려주겠다. 그리고 국가안보실, 그 다음에 해경 관련 자료 공개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요, 이러한 그말로 이 김정은한테 쩔쩔매는 굴복적 대북 정책, 문재인 정권 반드시 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말이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이행,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인수위 동향 왈가왈부하지 말라, 딱 그렇게 지침을 내렸는데요, 오민정, 그 다음에 김어준, 그 다음에는 안민석, 그리고 진중권,
이런 사람들, 최강욱 이런 사람들이요 일제히 여전히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비판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민정은요, 용산 이전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후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예. 그리고 이렇게 짧은 인수위 기간 동안에 그냥 밀고 갈 일이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밀어붙이려고만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해놓고 국민을 설득하지 않고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의 말도 듣지 않는데 과연 무엇을 위한 인연이냐, 본인을 위한 청와대 이전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비판 입장문을 내놨고요. 김어준 씨도 윤석열 당선인이 과연 서초동이든 다니겠다고 출퇴근을 하겠다고 하는데 마징가 대트처럼 날아다닐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출퇴근하겠다는 거냐, 이런 또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민석도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걸로 착각하는 것 같다. 겸손한 태도를 보여달라. 그래서 청와대 이전을 갖다가 이사하고 착각하는 것 같다. 청와대는 안보 국방뿐만 아니라 5기 10개 종류의 위기 관리 센터가 있는데 이거 옮기는 것만 하더라도 3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이를 단순한 이사로 착각하니까 이런 점령구리 만행이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보이고 국민들의 58%가 반대한다. 이러한 비판을 내놓고요. 그리고 진중권 교수는 청와대 안 들어가고 버티는 것이 굉장히 우습다.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예우를 좀 갖추고 존중하는 태도를 좀 보이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비판적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 청와대 이전과 관련된 여권의 비판,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강욱 씨가 말이죠. 최강욱 의원이 윤석열 당선인을 갖다 윤석열 씨라고 지칭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낙연 비서실장에 있던 정윤영 씨가 이러한 최강욱 뭐라고 그럴까요? 의원에 대해서 자해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야당 의원으로서 전의를 불태우는 것은 이해를 한다. 그것도 정도가 있고 금도가 있는 건데 뭐든지 과하면 자신에게 욕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대선 패배로 인한 낙심, 황당함은 이해하지만은 표현이 좀 과한 것 같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야당 의원이 선거에 패했다고 해서 노무현 씨, 문재인 씨라고 부른 적은 없다. 그러면서요, 다수의 선택으로 뽑힌 당선자를 이용하는 것은 국민의 도리이고, 이 과거 한나라당 의원들이 환생경제 연극 때 노무현 대통령을 두고 육실올놈 등의 무도한 용어를 써서 모두 분노했던 기억도 난다. 그러면서 당선자를 두고 평소의 성정대로 독선과 전횡으로 일관할 것이 뻔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 이것도 과하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단정해서 얘기하냐.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당선자를 두고 벌써부터 망나니 운운하는 것은 최 의원의 품격에도 걸맞지 않다. 그러면서요, 사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말씀드리면요, 성남시 지금 현 시장인 은수미 시장이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에 불출마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성남시 민주당 쪽에서는요, 전략공천 얘기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최만식 경기도 의원이 출마 선언하고 지금 이번 시장 선거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이 최만식 경기도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적 측근이고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면은 이재명 전 지사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판단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맞서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여러 명의 유력한 인사들이 지금 뛰고 있어요. 김민수 분당을 당협위원장, 신상진 전 의원, 그 다음에 장영하 변호사. 장영하 변호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최근에 굿바이 이재명 해가지고 이재명을 저격하는데 많은 활동을 한 분이고, 그리고 신상진 전 의원은 이미 성남에서 중원구에서 4선 의원을 한 사람이고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지낸 의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젊은 시절 노동운동을 경험한 바 있어서 성남 지역에 딱 맞는 그런 진보 성향의 4선 의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말 오래간만에 말이죠, 성남시장직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시기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지사 많은 또 지원을 해 주겠지만은 민심은 천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잘만 하면 이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뺏어올 수 있는 호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밤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